로우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을 스크래치부터 개발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그 플랫폼이나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다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텐데 저희 MES라는 특성은 특히나 그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완료돼서 라인에 깔려서 사용자, 작업자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그 요구사항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야 비로소 이제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선 쓸 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중 스테이지에서 요구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그, 사이클 자체가 계속 변합니다. 이제 제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모든 비즈니스 사이클이 계속 변하고 워크플로우가 일주일 단위로도 계속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ICT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 놨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요즘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타임 투 마켓하고 빠른 워크플로우 체인지, 특히 요새 디지털 전환을 이제 그 대세로서 모든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별로 대부분 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플로우, 뭐 RPA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할 수가 있나 쉽게 대응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 가트너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로우 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동화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라든지 아니면 C 코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 고급 프로그래머,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인데, 고급 프로그램에 의존을 특정히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되면은 사람에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중간에 약간 좀 어려움을 직면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개발 효율도 효율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이제 로코드의 측면을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2024년 정도가 되면 모든 개발 영역에서 65% 이상이 다 그 로코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또 가트너의 10대 키워드로 작년엔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민주화죠. 코딩의 민주화. 좀 약간 우스운데, 아, 고급 전문 기술자들이 하는 개발이 아니라 시티즌 디벨로퍼,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만 지정을 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는 그렇게 생성되어진 코드, 그런 것을 로우 코드라고 하고 그런 걸 개발하는 플랫폼을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역시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MES를 특정 고객을 맞춰서 아무리 다 맞춤형으로 결국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쓰는 걸 강요할 수 있는 고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손댈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고객 요구가 바뀌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이 툴을 저희도 개발하게 됐고 저희 비즈니스 역사와 더불어서 이 로코드 개발 역사가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개발 플랫폼의 특징은 뭐 비즈니스 혁신, 워크플로우나 하여튼 빠르게 변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를 어떻게 개발 측면에서 적시에 대응할 것인가의 이슈고 개발 방법론으로는 요새 에자일, 뭐 XP, 라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문서, 산출물 이런 거보다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그 에자일 철학이 요새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이제 개발된 저희 플랫폼이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고 일반적인 로우코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웃시스템, 맨딕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만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싶다라는 것만 지정을 하면 그리고 그걸 돌리면 그거가 데이터베이스 구성부터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중간에 자동화된 그 워크플로 엔진까지 자동으로 다 생성되는 이런 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MES 이런 대규모
하이 컴플렉시티의 대규모 시스템을 생성하는 저희 MES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그런 로우-코드 플랫폼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수집 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적용 운영 이런 것들의 단계로 보통은 이제 일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저희 MES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소프트웨어 개발 SDLC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게 되는데 이 각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그 터치와 입력을 하면 원하는 산출물과 이런 고객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가시성 높고 이해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고객 소통도 빠르게 하고 고객의 빠른 요구사항 변화를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겠나 이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스케쳐 고객 요구사항을 그냥 막 이렇게 그 화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막 그려 놓으면 그냥 구동하는 화면으로 그냥 되고 그걸 갖고 이렇게 구동하는 게 맞습니까? 데이터도 거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뜨고 이렇게 구동하면 그 다음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고객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을 이제 스케쳐 툴이 있습니다. 아키텍트는 그 화면을 드래그 앤 드랍, 그 로우코드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즈위그라고 하는데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눈에 이제 보통은 비주얼 모델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델러 툴이 있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생성이 되고 UI 화면도 만들어지고 워크플로우 엔진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그런 구성 요소들 자체를 구성하는 그런 툴, 그걸 아키텍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키텍트라고 부르는데 화면에 뭐 콤보박스라든지 그냥 레이블인데 레이블도 특색 있는 컬러나 그런 아이콘을 담고 있는 레이블 같은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툴, 이 아키텍트고 이 아키텍트에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위그 형태로 끌어다 놓으면은 모델로 통해서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품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아키텍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구성 요소들,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끌어다가 배열을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면 그냥 그 자체가 완성된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유저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와 그 다음에 실제 그 백단에서 그 이제 서버 단에서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을 또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구동되도록 하는 이런 일체의 세트, 그거는 또 룰 디자이너라고 해서 자바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발 스펙 자체도 어, 그 스펙도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하면 또 단계별로 산출물 같은 걸 만드는데 또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되고 만들어 놓은 산출물하고 이미 압솔리트 되고 이렇게 좀 동기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발을 하면 그 개발된 것에 의해서 저절로 아웃풋이 동기화돼서 딱 프린트만 하면 저절로 생성되게 아웃풋도 뭐 워드, 파워포인트, 아레아 뭐 이런 걸로 다 생성되도록 잘 만들어준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이 로코드 개발 플랫폼의 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ORM이라고 해서 그런 구성 요소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와스 간의 그 웹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측면, UI 측면이 상호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딱 봐서 자기가 직접 손대고 싶은 부분을 바로바로 손대면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고난도의 작업은 그런 시스템을 로코드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일은 고도의 전문가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걸 사용해서 MES를 구축하거나 어떤 그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한 80%의 작업을 그냥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20%의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만 의존하면 되게 함으로써 많은 그 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부분, 룰 디자이너,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내가 어떤 항목,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싶어라는 것만 지정을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면 오라클, 마리아면 마리아, 뭐 이런 거에 MS SQL, 그에 맞게 DB 스키마랑 DDL, DLML, 뭐 DCL 이런 걸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관련된 부분이 그 소스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자바 소스 코드에 또 다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자바 코드에서 사용할 그 클래스 헤더 파일이라든지 코드와 연관되는 부분도 다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룰 디자이너에 의해서 또 자바 코드 자체도 어떠한 기능을 로직을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바디와 로직 부분 그 이런 부분만 지정을 해주면 그 자동으로 비즈니스 로직 코드가 생성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구동을 해서 요소별로 구성을 하면 스프링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코어, IMS 코어라고 부르는데 코어 단에서 그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구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로직 구분하는 것도 너무 티피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 구성하는 로직이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룩업해서 데이터에 업데이트할 부분을 조작하고 DB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정형화된 어떤 처리이기 때문에 그 처리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특정하게 정말 독특한 로직을 구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유저 디파인드 코드로 해서 별도로 해서 코드 블럭을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X 디자이너, 화면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DB 디자이너,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보다는 룰 디자이너, 그리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단과 백 단을 연결하는 그 메시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화면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백단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정형화된 포맷으로 그걸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시지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를 하고 그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항목들,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IO를 일으키겠다. 그것만 지정을 해주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다 생성해서 구동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가 동작하는 내용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처리를 하고 UI에서 보는 메시지 SQL 에러를 클릭으로 다 처리를 하면 그냥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겁니다. 애자일형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 대응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어떤 무반대로 요구사항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하여튼 그건 그것대로 방어를 하고 잘 조절해서 컨트롤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공급사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에 아주 유효한 그런 툴이고 사실상 요즘 이러한 플랫폼이나 아키텍처 이런 것이 없이는 고객이 요구를 절대 타임 투 마켓 그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요구하는 기능은 복잡하면서 듀데이는 짧아지고 점점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듀데이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설계 개발하는 툴이 있고 UX 툴, 그다음에 DB 디자이너에서 DB 툴이 있고 UX 아키텍트, 컴포넌트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키텍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구성한 요소를 갖고 화면을 만든 것 자체를 다시 그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그걸 재활용하고 그러다 보면 커먼한 부분들을 재활용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하면 원하는 기능에 한두 개만 건들면 기능이 딱딱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진척이 되면 될수록 효율이 더 빨라지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개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고, 당 매니저, 더큐멘트 템플릿. 네, 이런 거꾸로 DB에 있는 기능들을 읽어서 ERD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DB 구조, 메시지 구조를 다 문서화를 자동으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위한 기능들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필요합니다. 업로드와 그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양방향으로 필요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고쳐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이렇게 가급적 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뭐 약간 피투팔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기본적인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포탈은 이제 지너릭한 개발 시스템, 요새 데브옵스라고 해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심리스하게 연결을 하고 조직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동화를 전제로 해서 뭐 기트허브나 젠킨스나 뭐 여러 가지 마빈 뭐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에서 CI,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에서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100%는 아니지만 개발하는 환경 자체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메뉴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서 그 운영 시스템으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리를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웹포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 이제 예명으로 캐플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가 이제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도 또 엔드 디바이스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반응형 웹 저희는 아닌데 그 요새는 워낙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형으로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숙제로 있긴 한데 요즘 아무리 엔드 디바이스라고는 해도 대부분의 픽셀이나 사이즈 같은 게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UI 화면들을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걸 구축을 하면 대응은 웬만큼 95% 이상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 매니저, 개발 효율을 높여주는 이런 팀이 있고, ORM, 아까 유저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 DB 클래스,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클래스, 서버 단의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자바 코드, 메시지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고리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내가 수정을 할지, 시스템을 건드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에 따라서 어떤 모바일 앱을 구축하기 편한 그런 로우코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대규모 하이 컴플렉시티이면서 또 다양한 기능을 구축하는 이런 로우코드 플랫폼은 이제 또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 그런 뭐 멘딕스라든지 아웃시스템스 이 정도가 그런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 잘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MES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MS는 약간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작업자, 개발자들이 할 일과 일정 같은 걸 다 나누면 자동으로 진척도 같은 게 관리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네, 로코드 기대 효과는 유지보수, 민첩한 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Create your own universe with just a few clicks.